챌린지 한 번이면 됐을 텐데 이정우 4연속 안타에도 짙어지는 아쉬움.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며 며칠 전 다뤘던 1루수 앞땅볼 3방 위 침묵을 다시 떠올렸다. 그때 나는 이 부진이 단순한 슬럼프인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지 판단을 유보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답의 일부를 확인한 기분이다. 4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정작 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이정우가 처한 시즌 후반부의 진짜 얼굴이라고 본다. 먼저 이날 경기부터 짚어보자. 21일 클리블랜드전에 5번 우익수로 출전한 이정우는 4타수 1안타 1삼진을 기록했다. 나는 이 스탯라인에서 안타 개수보다 그 안타가 나온 과정에 더 주목하고 싶다. 2회 초 첫 타석, 나는 이 장면을 가장 아쉬운 순간으로 꼽고 싶다. 볼카운트 2에서 파울 2개를 연속으로 걷어내며 끈질기게 버텼지만 9구째 바깥쪽에 걸친 87.6 마일 스위퍼를 그대로 지켜보다 루킹 삼진으로 물러났다. 나는 이 코스가 ABS 챌린지를 요청할 만한 애매한 판정이었다는 기사의 지적에 완전히 동의한다. 9구까지 끌고 간 끈질긴 승부의 끝에 정작 마지막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그대로 물러났다는 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결과가 뒤집혔을 수도 있었던 타석이 그대로 삼진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 성적의 문제를 넘어 승부처에서의 판단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쉬움을 남긴다. 4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2에서 3으로 뒤진 상황. 상대 에이스 개빈 윌리엄스의 바깥쪽 커브를 힘차게 끌어당겼다. 나는 이 타구의 스탯에 주목하고 싶다. 비거리 355피트, 타구 속도 91.6 마일. 결코 나쁜 타구가 아니었다. 그런데 결과는 중견수 뜬공이었다. 나는 이 장면에서 며칠 전 다뤘던 패턴을 다시 떠올린다. 강한 타구인데도 정확히 야수 정면으로 향하는 흐름. 이건 순수한 불운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타이밍이 미세하게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6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윌리엄스의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초구 커브를 힘차게 받아쳤지만 빗맞으며 좌익수 뜬공에 그쳤다. 나는 이 대목에서도 비슷한 인상을 받는다. 실투에 가까운 공을 정확히 공략하지 못하고 빗맞췄다는 건 스윙의 정교함이 예년만큼 살아있지 않다는 뜻일 수 있다. 그래도 나는 마지막 타석에서의 안타를 가장 반갑게 짚고 싶다. 2에서 4로 뒤진 8회 초 2-4-1루 우한 헌터 게디스를 상대로 볼카운트 1에서 2에서 5구째 한복판 95.3 마일 직구를 가볍게 끌어당겨 우중간 안타를 만들어냈다. 나는 이 타석에서 그의 컨택 능력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다. 95마일이 넘는 강속구를 그것도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정확히 밀어쳤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으며 추가 진루로 이어지지 못한 채 팀은 결국 2-5로 패배했다. 나는 여기서 숫자를 다시 짚어야 한다고 본다.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에도 불구하고 타율은 전날 0.294에서 0.293으로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나는 이 역설을 냉정하게 설명하고 싶다. 연속 경기 안타라는 기록은 단 하나의 안타만 있으면 이어지지만 타율은 전체 타석 대비 안타의 비율이다. 4타수 1안타라는 이날 성적처럼 안타 행진은 유지하되 타수 대비 생산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기가 반복되면 타율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게 지금 이정우의 타격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본다. 완전히 침묵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임팩트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애매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여기서 타격왕 경쟁의 현실도 다시 짚어야 한다고 본다. 나는 지난 6월 이치로 이후 22년 만에 아시아 출신 타격왕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흐름을 다뤘다. 그런데 지금 양리그 통합 타격 1위는 전 동료였던 루이스 아라에즈 0.319 위 타율을 기록 중이다. 나는 이 이름에서 묘한 아이러니를 느낀다.
트레이드 마감일에 샌프란시스코를 떠났던 그 동료가 정작 떠난 팀에서는 이정우가 흔들리는 4위 홀로 타격왕 페이스를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셔널리그 2위 피츠버그의 닉 곤잘레스와도 구리 차이라는 걸 감안하면 나는 아라에즈의 생애 4번째 타격왕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본다. 나는 이정우의 6월과 지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싶다. 6월 중순까지만 해도 그는 3할 3푼대 타율로 아라에즈보다 앞서 있었다. 나는 이 격차가 불과 2달 만에 완전히 역전됐다는 사실에서 그의 하락세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다시 확인한다. 이제 그가 3할 타율로 시즌을 마치려면 남은 35경기에서 모두 출전한다는 전제 아래 타율 0.321을 기록해야 한다. 나는 이 숫자가 결코 만만한 목표가 아니라고 본다. 이미 400타수를 훌쩍 넘긴 시즌 전체 평균을 0.321이라는 페이스로 끌어올리려면 남은 경기 동안 지금보다 훨씬 더 응집력 있는 타격이 필요하다. 나는 이 시점에서 팀 성적도 함께 짚고 싶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52승 75패,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그쳤고 최하위 콜로라도와의 승차는 2경기까지 좁혀졌다. 나는 이 순위표가 상당히 뼈아프다고 본다. 나는 트레이드 마감일 직후 이정우를 팀의 중심축으로 그렸던 흐름을 다뤘는데 정작 팀 전체 성적은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트레이드 불가 자원으로 남아 팀의 미래를 짊어지게 된 선수가 정작 팀이 최하위권으로 추락하는 시기를 함께 지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를 나는 가볍게 넘기고 싶지 않다. 나는 이 경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4연속 안타라는 표면적인 기록과 그 이면에서 계속 하락하는 타율, 그리고 놓쳐버린 챌린지 기회 하나. 나는 이 모든 요소가 지금 이정우가 마주한 시즌 후반부의 복잡한 얼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본다. 타격왕 경쟁에서는 이미 멀어졌고 3할 타율 4수마저 쉽지 않은 싸움이 됐다. 하지만 나는 8회 마지막 타석에서 보여준 그 안타, 95마일 강속구를 정확히 받아친 그 스윙에서 여전히 희망을 잃고 싶다. 남은 35경기, 나는 그가 챌린지 버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으로 이 하강 곡선에 마침표를 찍어주기를 바란다. 댓글 톡방. 오라클이 바람, 4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가고도 타율이 0.293까지 떨어진 역설적인 상황이 참 안타깝네요. 2회 말 9구 승부 끝에 나온 바깥쪽 스위퍼 루킹 삼진 때 ABS 챌린지 하나만 신청했어도 분위기를 바꿨을 텐데 그 한 끗 차 아쉬움이 정밀 타격의 타이밍을 흔든 것 같습니다. 바람에 손잡힌 8회 95.3마일 빠르고 무거운 직구를 가볍게 결대로 받아쳐 만든 안타를 보면 바람에 손잡다운 정교한 클래스는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3할 타율 4수, 남은 35경기 타율 0.321 필요, 라는 다소 버거운 조건이 남았지만 슬럼프 뒤엔 항상 폭발적인 멀티히트로 반등했던 이정우 선수의 뒷심을 다시 한번 간절히 응원합니다. 4경기 연속 안타라는 안도감 이면에 타율이 0.293까지 하락하는 가혹한 비율 스탯 역설과 2회 9구 승부 끝 ABS 챌린지 미신청이라는 뼈아픈 한 끗 차 아쉬움이 공존했던 클리블랜드전은 이정우 선수의 후반기 고민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8회 95.3마일 강속구를 깔끔하게 받아친 컨택 클래스와 트레이드 불가 자원으로서의 확고한 팀 내 존재감은 남은 35경기 3할 타율 4수와 반등을 향한 확실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